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성남에서는 남한산성 수어장대와 판교 공원 마당바위에서 해맞이와 함께 새해 소망을 기원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2일 신년 현충탑 참배와 시무식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2019년을 돌아보면 성남시는 첨단 산업 도시를 넘어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이 되기 위해 기초를 다졌고, 한편으로는 각 분야에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정도로 열정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자, 올해는 창조도시 성남을 위해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성남시의 주요 정책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창조도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한 발 더입니다. 자, 그 중심은 판교입니다. 이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 내 창업지원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성남 글로벌 ICT 융합플래닛 공사도 본격 진행해서 2021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게임 기업이 밀집한 판교에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해 게임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0월 착공 예정으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과 연계해서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및 판교 권역 게임 콘텐츠 문화 특구 지정도 추진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도시입니다. 아무래도 건강 분야에서는 성남시 의료원이 가장 큰 관심사죠. 지난해 12월 내과와 안과 등 11개 진료과에 외래 시범 진료를 개시했고요. 오는 3월 정식 개원하면 응급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등 5개 전문센터를 통해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이 큰데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24만 원 지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확대 등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또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데요. 성남시는 작년부터 매입을 시작한 양지, 영장, 대원공원은 토지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여수, 서현, 임해공원 63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역 화폐가 있는 착한 도시. 성남시는 현재 지류와 모바일, 카드형 3종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꾸준히 가맹점도 늘리고 또 지류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구매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변화도 기대가 됩니다. 모란 상권 특화 거리를 조성해 황금 상권으로 활성화합니다. 지난해였죠. 경기도가 공모한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 사업에 모란 상권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란 상권 일대를 철판 야시장, 고소한 기름, 또 맛집 거리 등 3개의 특화 거리로 조성하고 기름 연구소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 담배 전통시장을 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앙시장은 올 하반기 새 건물에서 고객을 맞이합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 사각지대 없는 교통복지도시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누리버스, 심야와 새벽에 운행하는 반디버스, 초계 신도시 노선 확충 등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또 플랫폼 회사와 협약으로 승차 거부 없는 OK 성남택시가 올해부터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스마트폰 카카오티 앱에서 카카오티 블루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동에 택시 공영 차고지 및 택시 쉼터를 조성해서 또 택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기본 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 도시. 성남시는 지난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공식 선포했죠. 올해는 아동 참여단을 꾸리고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전략 및 4개년 계획도 수립해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제도 마련도 중요한데요.
대기자 없는 초등 돌봄을 위한 다 함께 돌봄센터가 올해 7곳 추가로 개소하고 아이들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연말에 완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 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리고요. 아동과 학부모,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는 책 읽는 문화도시. 현재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은 14곳인데요. 올해 1월 복정도서관과 4월 위례도서관이 개관하면 모두 16곳으로 늘어납니다. 또 중원 청소년 수련관 작은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거쳐서 1월에 새롭게 선보이는 등 120개 공사립 작은 도서관도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있죠. 2월부터는 관내 출생 신고한 영아에게 생애 첫 선물을 책으로 주는 북스타트가 시행되고요. 만 19세 청년이 공공도서관이나 국립작은도서관에서 책 6권을 읽으면 모바일 성남사랑 상품권 2만 원을 주는 첫 출발 책드림 사업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할 계획입니다. 5개 사업으로 분산됐던 노인 돌봄 서비스를 1개 사업으로 통합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1월에 개소하는 여성 비정센터는 여성들의 행복한 삶과 더 멋진 내일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3월부터 성남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지역 상생형 대학생 반값 원룸 사업을 시범 추진해서 경제적 부담을 확 덜어주고요. 올 하반기 판교에 청년 지원센터 및 창업 카페, 일자리 혁신센터가 들어서서 청년들의 꿈 창작소가 될 전망입니다. 자, 2020년 성남시의 주요 정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정책이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꾸준한 소통과 도전으로 올 한 해도 한 단계 성장하는 성남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